자영업자인 오남진 씨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이죠. 해가 뜨기도 전 일을 시작하는 그는 3년 전 귀향했습니다. 그도 장갑 없이는 일이 안 됩니다. 물을 오래 잡고 있으니까 호수 같은 거 물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손이 막 이렇게 막 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항상 고무장갑을 이렇게 보시면 봉지채에 사가지고 잘 뜯어지고 또 그래서 항상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장갑이 필수라는 걸까요? 오남진 씨는 1,500평의 양식장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청소를 합니다. 다름 아닌 전복 때문입니다. 여기 아래에 전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지 물도 깨끗하고 뭐 물고기 어항에서 깨끗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물을 한 번씩 갈아주듯이. 네? 네, 여름에는 매일 해야 돼요. 사료를 줘놨기 때문에 사료가 이제 수온이 올라가고 그러면 쉽게 부패하고 막 그래가지고 매일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흔히 전복치패라 불리는 새끼 전복. 전복알을 1년 정도 키운 후 대략 3cm 정도 크기가 되면 양식을 하는 어민들에게 파는데요. 이거는 제가 부르는 건 이제 셀타라는 거고요. 전복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복들이 야행성이고 어두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뒤로 넘어가서 오는데 저희가 이렇게 놓거든요. 그럼 다 이 밑에 쪽으로 햇빛을 피해가지고 이제 밤에는 전부 다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여기 파판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아마 일반인 분들은 이런 걸 못 보셨을 거예요. 전복 이렇게 작은 거를. 그래서 뭐 지인들 와가지고 한 번씩 보여주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전복이냐고. 눈으로 진짜 안경 쓰고 이렇게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렇게 몇 개월 지나면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저도 뭐 하루하루 이렇게 커가는 거 보면은 기분도 좋고, 근데 한 번씩 중간에 이렇게 탈라고 그러면 막 또 속상하고, 그렇죠 뭐. 다 또 뭐 농사 짓는 분들도 다 똑같겠지만, 조금만 잘못하면은 1년 농사가 다 망해지는 거니까. 애정을 쏟은 만큼 새끼 전복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나면 배가 출출해지는데요. 이럴 때면 컵라면 하나가 간절하죠. 어머니가 가끔은 해주시는데 피곤하시면 안 일어나시니까 그때는 그냥 조용히 나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라면 먹고 하면, 아니 어머니가 도시락도 싸주시고, 여름에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일찍 나와서 하니까. 남진 씨는 서울에서 비영리 회사에 다녔습니다. 전복 치패 사업은 아버지가 하시던 일인데요.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서 이 일을 물려받기로 결심했죠.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저걸 호스를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너무 쪽팔리고 동생한테 막 그래가지고 막 운동도 하면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호스 잡고 동생이 밑에서 해주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일하려면 좀 체력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들에게 일을 맡겨놓고도 늘 양식장에 나오시는 아버지.
그래도 마음만은 든든합니다. 아빠가 힘든다 함께 내려와서 작은 애는 먼저 내려왔고 큰 애가 내려온 지가 약 한 3년 돼. 부모 입장에서는 좀 흐뭇하죠. 하여튼 자식을 잘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30대 중반이 되어 처음 시작한 육체 노동. 처음엔 쉽게 적응이 안 됐죠. 하지만 어느덧 3년. 점점 어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끼 전복에 사료를 주는 것도 남진 씨에겐 중요한 일과인데요. 이젠 사료 뿌리는 솜씨도 꽤 노련합니다. 작업의 마무리는 주로 장갑 빨래입니다. 장갑을 깨끗하게 빨고 나야 비로소 오늘 숙제 끝! 뭔가 성취해가는 즐거움. 땀 흘린 만큼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게 남진 씨의 장갑입니다. 오후 늦게 집을 나섭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 전복 집회 양식도 있는데 저게 자리가 잡히면 유통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가공도 하고 이렇게 뭐 하고 싶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친한 형이 또 저걸 먼저 하고 계셔가지고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가끔 가서 이렇게 밥도 먹고 이런저런 정보도 얻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복 양식을 하는 선배를 찾았습니다. 11년 전 고향으로 내려와 전복 양식과 판매업을 함께하고 있는 지인. 우리 전복도 이렇게 팔 없이 커가지고 이제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식탁에 올라가고 그러면 좋죠. 이게 이제 어린 1년 반 정도. 복날 먹기 제일 좋은 전복이에요. 그럼 수지가 맞아요? 안 맞아서 지금 안 하는 거. 이 정도까지 커도 300원에 팔면 우리가 전복을 다 키우고 나면 직접 거래처를 뚫어 팔아야 합니다. 아직은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약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해야 되나? 한 10년 넘었으니까. 그럼 뭐 좀 많이 놀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는 뭐 아침부터 밤까지 항상 양식장에서 계속 해요. 그리고 뭐 또 올해 또 새로 양식장도 지었지만은 뭐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도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뭐 잘하고 있어요. 전복이 자라듯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남진 씨도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장갑을 낄 때가 좋다네요. 저하고 거의 한 몸이죠. 제가 일을 시작할 때부터 끼고 끝날 때까지 끼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무슨 일을 해도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거 동반자 같은 느낌. 남진 씨처럼 노동이 그리고 장갑이 희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적한 시골 마을. 오늘 이곳에서 전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기를 차단시키는 절연복과 절연 장갑 없이는 꿈도 꿀 수 없는 게 바로 전기를 설치하는 일이죠. 작업 공간까지 다가가는 것도 참 아찔하네요. 30년 베테랑 이정열 씨. 오늘 작업은 전기선을 새로 설치하는 작업인데요.
정전을 막기 위해 임시 변압기에 기존의 전선을 연결할 준비를 하는데요. 이곳엔 저압 전류가 흐릅니다. 이건 380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두 개가 합쳐지면 220이고요. 요거하고 요거가 되면 380 이상. 전 물어요.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기존의 변압기를 이동시켜야 할 상황이라 임시 변압기에 전선을 연결했고요. 기존의 변압기를 이동시킨 후 다른 장소에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열 씨의 작업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이제 고압선과 이동 변압기에 연결된 전선을 철수할 차례입니다. 또다시 중무장하는 건 전선에 22,000V의 고압 전기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삑삑. 모자에 설치된 위험 감지 센서도 쉴 새 없이 경고를 보내지만 고압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정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삑삑 소리가 더 높아집니다. 이곳엔 고압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초반 작업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스파크 튀는 소리가 막 들리네. 예, 그럼 이게 지금 날씨가 좀 저기에서 그렇지 안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 하나에 저희 다 유지하면서 전기원들에겐 전기 차단 기능이 있는 절연복과 절연 장갑이 유일한 안전장치인데요. 문제는 이 장갑이 죄다 수입산이라 손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요가 적어 국내에선 생산되지 않는데요. 신체적 조건에 잘 안 맞는 거죠. 어떻게 안 보면. 맞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맞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 이거 하나 가지고 진짜 생명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걸 잡고 볼트를 재운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예. 실제 얼마나 불편할까 제작진이 직접 장갑을 껴봤습니다. 이걸 끼고는 그동안 어떻게 작업을 하셨을까요? 나사도 돌려봤는데요. 아우, 제자리에 서 떠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아이고. 어쩔 때 보면 막 손도 막 이 쥐가 나고 돌아가고 그래요. 하루 종일 그렇겠네요. 예, 감독님 하다 보니까 장갑 끼고 해야죠. 물론 장갑을 껴야죠. 저희들 살으려면.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이 외피도 안 맞아요. 이게 다 끝에 놀잖아요. 이게 손에 맞으면 이 아까 입었던 고무 소매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손은 작대 이게 좀 폭이 넓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좀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아주 사소한 거부터 좀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부분도 한국 사람의 체형과 맞게끔 해서 만들어줘야지. 때로 짐이 되기도 하는 장갑. 그래서 작업 중에 무심코 장갑을 빼게 되고 이는 곧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죠. 실제 전기원들 중에는 감전으로 팔다리가 절단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위험을 무릅쓰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전기원들의 현실. 이정열 씨도 20여 년 전에 당한 전기 사고로 눈과 귀가 불편합니다. 우리의 편리한 일상이 알고 보니 이렇게 목숨을 건 노동의 결과였네요. 장갑 끼고 일을 할 때가 사실 가장 무섭고
저희가 작업은 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태연하게 뭐 작업을 하고 거기 고압선 사이를 들어가고 그때가 가장 성격도 예민해지고 사실 제가 주위를 뭐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여력적인 그런 마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 혼자에 대한 생명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고 누구를 봐줄 수도 없는 그 당시 이 일을 할 때가 가장 사실은 좀 겁이 납니다. 전기원들의 사고는 실제 사고 건수의 97%가 외주업체에서 발생했는데요. 전기원들 대부분이 외주업체 소속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위험하게 일하시는 우리 전기원 노동자분들도 계시지만 그 건설 노동자들이 진짜 존중받고 인정받고 인정이라는 게 사실은 뭐 큰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라든지 아까 산재 처리 부분 어느 부분이 뭐가 불편하고 이래서 안전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그것만 개선이 된다 그러면 사실 전기 외선도 안전도 안전이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안전과 행복이 같이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30도의 무더위 속에서 9시간의 작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만큼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전기원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이들이 속해 있는 외주업체는 노동 환경을 개선할 여력이 없고 원청은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죠. 그래서 전기원들이 고스란히 그 짐을 떠안고 있는 건데요. 다행히 오늘은 무사합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이렇게 잘 끝낸 거 보시면. 살았다. 오늘도 살았다. 그거밖에 더 없지요. 아마 다 똑같으실걸요. 이 땅 밟으면 그렇게 기분 좋고. 우리에게 늘 일상의 행복을 안겨주는 전기. 하지만 이 일을 하는 전기원들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장갑을 낀 이들의 안전. 이를 위해선 그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산재 사망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업무 자체를 계속 위탁을 시키는 것, 뭐 굉장히 위험한 작업,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하는 위험한 작업은 오히려 직접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재 사고 나면 이제 산재 요율 올라가고 뭐 책임을 부분적으로 묻긴 하는데요. 그걸 아예 외주를 줌으로써 책임을 모면하는 구조가 된다면 사실은 이게 생명까지 차별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이죠.